근데요, 복학을 했는데 재밌었을까요?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휴학을 하고 오면 뭔가 세상이 또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해서 제가 타전공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전과를 해야 되나? 학교를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다 할 그 느낌표가 머릿속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2학년 2학기 복학생으로 딱 지나고 나서 결심을 했던 게 제가 랩실입니다. 저희 그 학교에 있는 원래 학부생들은 잘 안 받아주고 대학원생들만 이렇게 연구실에 받아주는데 거기를 교수님을 쫄라서 2학년 2학기 끝날 때쯤에 교수님 저는 몇 학번 이렇게 해서 이 랩실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랩실에 무작정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 랩실을 1년 반 정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안에서 맨날 여기 안에 라꾸라꾸가 있어요. 라꾸라꾸 아시죠? 그 침대, 접이식 침대. 네, 거기에다 저희 우산 펼쳐놓고 밤새 이렇게 연구하다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센서 같은 걸로 데이터 측정하고 밤에도 측정해야 되니까 새벽에 측정하고 그런 것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학회도 나가고 하는데 학부생이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다발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죠. 자료 리서치 하는 것부터 뭐 PPT 만들고 이런 것들. 근데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때도 깡따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는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때 뭐 제가 많이 찾아보려고 안 했고요. 찾아보다가도 안 되면도 그랬지만 후배든 선배든 친구든 맛있는 거 사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래서 시간을 내달라고 한 다음에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요. 그럼 화장실 가서 울고 왔어요. 화장실 가서 울고 오고 다시 눈 빨개져가지고 다시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같이 랩실을 했던 친구들 중에는 너의 그런 깡따구가 참 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때 1년 동안 랩실을 하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왜냐면은 이때는요 저는 졸업을 하면 당연히 취업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오면은 선배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선배들이라고 하면은 대기업에 입사하신 분들이 와서 결국에는 그 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공 관리 배워서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런 얘기만 해주니까 다른 얘기는 들을 수 없으니까 저게 성공의 길이구나 저렇게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고 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시기에 친구들한테 독하다 너 진짜 독하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저희 23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 소질과 재능과 전혀 상관없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쪽으로 가면서 뭐라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이게 프로그래밍 대회인데요. 전국적으로 이게 예선을 거쳐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혹시 그 풍선이 뭔지 아세요? 풍선이요? 팀별로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누가 풍선 하나 이렇게 달아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풍선이 많은 팀이 예선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팀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었고 여기에 가려면 이미 학교에서 예선을 거쳐서 그 학교에서 예선 통과한 팀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하게 되면서 이 길은 진짜 내 길이 아니구나. 진짜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했지만 어쩔 수 없이 3학년까지 쭉 밀려가게 된 거예요. 3학년 졸업, 3학년 끝까지 간 거예요.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우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3학년 끝에 저는 이제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로 어떻게 대기업에 이제 인턴을 이제 한 2달 정도 하게 됐는데 이때 또 깨달은 거는 똑같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정말 가장 큰 저의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성능 엔지니어링 팀이라고 해서 그 뭐 서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과부하가 걸리고 얼마나 데이터가 들어오고 막 이런 거를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다행히 이 회사가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진짜 1등으로 출근을 했어요. 아무도 안 계신데 막 새벽 7시 반까지 가가지고 막 책상 막 닦고 막 인턴이 그러면서 하다가 모르면은 이제 책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고 막 옆에 팀원분들한테 막 여쭤보고 사수분들한테 여쭤보고 하다가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있던 팀 바로 옆에 있던 팀의 차장님이 제일 잘한다고 그분한테 여쭤보라고 계속 저희 사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많이 괴롭혔어요. 그 차장님을. 근데
정말 제 인생에서 비수의 끝을 말 한마디가 제가 뭐 여쭤볼 때 솔직히 제가 이제 이렇게 사장님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쭤보거든요. 막 궁금해서 차장님 막 이러고 여쭤봤어요. 근데 저를 딱 똑같이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열심히 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랬더니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해봤자 잘해야지. 근데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분이 굉장히 상처로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깡이 있다고, 독하다고. 근데 잘하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계속 제 마음속에 쌓이는 건 재미없어.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았고 마지막에 정말 인턴으로서는 정말 열심히 마무리하고 싶어서 다행히 최우수 인턴상을 받으면서 이제 끝을 했지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네,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턴까지 했는데 어쨌든 이력서는 써야 되잖아요. 상반기 그 공채라고 하는 시즌이 그냥 오고 주변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쓰긴 써야 되는데 무슨 뭐 스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진짜 열심히 재밌게 살아온 것 같은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뭐 토익, 뭐 대외 활동, 뭐 공인 말하기 이런 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채워보니까 어떻게든 채워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다 채웠을 때 제 스스로 정말 행복할까? 이 길로 이 스코어가 이 6개 육각형이 다 채워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3학년 이제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제가 지금의 인생의 멘토라고 하는 지식소통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개인 브랜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그 조현신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처음으로 개인 브랜드라고 이제 그런 키워드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조직에 가든 어느 그룹에 가든 어느 기업에 가든 거기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업을 하고 싶고 진짜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그리고 내 이름 하나만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개인 브랜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요.